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온종일 내린 빗줄기가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오늘 장이었습니다. 간밤새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이에 우리 증시도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네, 다행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였는데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3,06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1% 넘게 내렸습니다. 장중 천스닥이 깨지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천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기관 홀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세계 경제의 쌍두마차인 미중발 리스크에 더욱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시장입니다. 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방송계 BTS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위드 코로나주, 또 그렇죠. 소비주, 엔터주들 강조해 주시고 있었는데 좀 힘든 장 속에서도 잘 버텨내주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 드릴 때 경제방송계 이 BTS를 언급했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또 이 콘서트 투어에 나선다. 11월부터 또 미국 시작으로 투어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엔터주들의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일단은 공연들이 재개가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강세를 띈다면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엔터주뿐만 아니라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뭐 호텔, 그다음에 항공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강세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강세로 뛰었을 때에서 그런 호재를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예의치 않게 반등이 약하거나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이 좀 강세를 띠고는 있어요. 뭐 지금 프랑스 시장이라든지 스위스 시장도 1%대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 건 좋은데 영국 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이제 이게 반등을 줬긴 줬는데 이게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와주면서 올려주지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기준으로 오늘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오늘 종가까지 일단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최소한 2, 3일 정도의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줘야 돼요.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35,000을 넘어가줘야 되고 나스닥은 15,000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고 그냥 적당히 뭐 미약하게 1% 정도의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직 미국 시장과 그 해외 유럽 시장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이 하락을 상쇄할 만큼의 강한 반등세가 나와야지, 반등을 줬다가 다시 재차로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 지금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지금 오늘도 살짝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에서 들려 올린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3,050 라인을 좀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일,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반등을 주게 되면 내일 좀 반등이 나오겠지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3,100, 3,200 이쪽으로 올려 세우지를 못하면 또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진다. 만약에 반등을 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하락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 소비주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그쪽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잘 버티거나 하락세도 다른 애들보다 약하거나 내지는 오히려 잘 버티면서 플러스도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3,100과 3,200을 안착을 하거나 돌파한 흐름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은 잘못 자칫했다가 반등을 줬다 재차 하락할 때 3,000이 깨지고 2,900으로 밀리게 되면 종목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도 현금화 대응 한 10% 정도 그리고 내일 반등을 주게 되면 왜냐하면 오늘 빠진 게 생각보다 조금 생각보다는 좀 강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를 오늘 아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미국 선물이 플러스 여건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텐데 반등을 줄 때 좀 현금화 대응을 조금 더 해서 한 20% 정도, 그래서 20% 정도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수가 3,200을 가주면 그럴 때에서는 뭐 엔터주라든지 소비주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지수가 밀린다라 그러면은 그 어떤 종목도 좀 버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시장 반등을 주게 되면 잘 보고 있다가 뭐 전체 다 여러분들 현금화를 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현금화 실현을 좀 하면서 지수가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면서 3,200을 가주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61선을 타면서 올라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위원님과 계속해서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8,000원에 10%입니다. 네, 98,000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6월, 7월쯤 매수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된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지는 좀 되셨고, 네. 지금 98,000원에 매수하신 뒤로 계속해서 좀 실적이, 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8,000원대 사셨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6월 달에 제가 폐역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왜냐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때 당시 한 3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잘 올라갔다라고 생각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유한 입장에서 힘들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그 궁금하신 게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 당시 제가 이거를 폐역 종목으로 방송에 아침에 추천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다른 그 IT 부품, 아니,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섹터들이 죄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위아는 아직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이 정도면은 뭐 시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얘도 여기서는 반등을 주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건데 지금 차트적으로 보나 지금 뭐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수급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문제입니다. 네. 현대차가 강하게 가든 기아차가 막 20% 폭등을 하든 그런 상황이 나오든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가 폭등이 나오든 지수가 3,400, 3,500, 4,000으로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왜 현금화를 해야 되냐면 이 삼각 수렴형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빨리빨리 올라가 줘야지 마찬가지 이렇게 오늘 흔들어 놨으면 내일이든 모레든 그러면 빨리빨리 원상복귀 해놓고 3,200으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흐름이 계속 나오질 않으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게 장만 좋으면 이거 9만 원, 10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추가 매수보다는 시장이 살아나는지를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의 이제 벼랑 끝까지 몰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벼랑 끝에도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한 발만 더 뒤로 물러서게 되면 벼랑 끝은 진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악재가 뭐 테이퍼링이 나오든 뭐 얘기 나오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악재가 먹힐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점만 얘기해드리면 네. 그동안에서는 뭐 시장이 지지라인도 있었고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다 강세를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종목들도 반등을 기다리면서 좀 가져가거나 그렇게 괜찮았지만 현재로서는 반등이 좀 미약하면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시용잔고도 다시 1년 전 기준으로 지금 벌써 4배가 올라가는 25조가 또 다시 넘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다시 치달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내일 일단은 지금 유럽 시장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플러스 나오고 있고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 반등 나오면 85,000원이나 잘 가면 한 9만 원 정도 올라가면 아. 거기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이거보다 손실이 아마 종목 이거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애들 아마 개별주들은 이거보다 아마 더 손실 났을 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얘는 그렇게 손실이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대형주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손실폭이 좀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 손실이 좀 줄어들 때 조금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다시 얘를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하거나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그 타이밍은 지수가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걸 안 해주면 그 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일단 해놓고 안전하게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게 분명히 이거는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조금씩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노란 풍선. 노랑 풍선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7,200원이고, 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오늘 네. 천주를 제가 구입했어요.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비중이 저게 100%지, 그러니까. 100%시고요. 아직 초보니까 오늘 처음 사면서 처음 아. 거래하시는 종목이신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처음 초보입니다, 초보. 네, 주린이시네요.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이 위드 코로나주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이 위드 코로나주답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2% 상승 마감해 줬거든요. 오늘 예.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 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초보인데, 예. 네, 옆에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이정수 네. 위원님 제가 실전 매매 정수도 있고 신한수도 있고 예,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예. 네. 자, 여행주도 요한테 좋다고 얘기는 해드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예, 그래가지고, 예. 네. 위원장님이 이거 16,800원 선이 무너지면은 1,000원, 12,000원까지 내려간다 하셨고, 예. 그리고 제가요? 16,800원이 안 무너지면 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종목을 16,800원이요? 16,800원이 왜 얘기가 나온 거지?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예, 아니 16,800원이 무너지면은
무너지면은 11,600원까지 이게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언제요? 그 앞에 놓으셨던 그렇게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16,800원이면은 앞전에서 16,800원의 지지라인이 없는데요. 만약에 16,800원을 얘기했다면 8월 달 얘기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16,800원이 지지라인이 없는데요? 뭘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자, 예. 16,800원은 지지 라인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있는 거고요. 예. 지지 라인들은 밑에 15,000원짜리 그다음에 여기 뭐 13,800원, 14,000원. 아마 13,800원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 뭐 싶은데. 예, 예. 아, 여기- 13,800원. 그렇죠. 13,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차트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이유는요.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들이 지금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매매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 저점 라인 지금으로서는 이제 13,800원을 보시면 안 되고 예. 16,0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이제는 예. 16,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올라갈 건데 예. 내일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종가상으로 급락이 나오질 않고 오늘 반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텐데 예. 이런 이제 오늘도 보면은 오늘 소비주들이 여행주, 항공주, 그다음에 엔터주들이 오늘 플러스가 나면서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얘는 그 소비주 섹터에서 거의 1등주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움직일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건데 2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세게 넘어가질 않으면 적당히 2만 원 선에서 절반 이상을 파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2만 원을 넘어가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갑자기 저쪽에 있는 그 여행사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 그쪽 애들이 죄다 갑자기 막 폭등을 하거나 상한가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팔지를 마세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2만 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고 요거는 패턴주로 지금 거래량도 거의 뭐 이 정도 흐름이면은 훌륭하고요. 지금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약세 흐름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얘만 올라갈 수 있는 강세 패턴이라서 올 17,200원에 사신 거는 조금 비싸게 사시긴 했는데 손절 라인만 16,000원만 잘 지킨다라 그러면은 한 번 정도 튀면서 한 2만 원 근처까지는 갖다 붙여주면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일단은 절반 이상 많이 파세요. 조금만 갖고 가세요. 2만 원 찍으면. 저는 이걸 계속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은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오래 갖고 가고 싶으시면 지수가 3,000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3,000이 깨지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면 2,900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고 2,900이 깨지면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노랑풍선이라 해도 흔들었다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3,000이 깨지면 일단은 팔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3,000이 깨지고 나서 만약 2,900까지 밀리게 되면 얘도 10,000원으로 밀릴 텐데 예.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7,000원이 됐든 내려오면 이건 다시 사야 됩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다시 주워 담으면 이게 또 올라갈 거예요. 아, 8,000원.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근데 이거 그 가격이 내려올라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박살이 나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박살난다라는 전조 증상은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예. 일단 지수가 3,000이 깨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이 깨지면 그때서는 아이고 이거를 싸게 다시 사야 되겠구나 해서 일단은 수익이 났으면 수익에서 파시면 되고 예. 손실이 났어도 거기서 그냥 손절을 했다가 3,000이 깨지면 그러면 쭉 빠지면 나중에 다시 10,000원이 됐든 8,000원이 됐든 뭐 7,500원 됐든 다시 바닥에 싸게 사면 나중에 얘가 또 갑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크게 급하거나 뭐 위험스럽지는 않아 보이니까 수익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팔아주셔야 되지 이거를 무작정 그냥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흔들릴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고 수익이 나면 한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파시고 저라면 한 80% 팔고 20%만 남겨놓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치 않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짚어주신 가격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가져오셨어요? 캐리스포트요.
아, 네. 시청자님 지금 그 TV 소리가 좀 울려서 들려서요. 좀 볼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낮춰주셨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캐리소프트? 15,550원. 네, 15,55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0%가 좀 넘어요. 비중이 꽤 되시네요. 50%가 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캐리소프트가 계속해서 좀 거래량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또 캐리소프트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패턴을 고르셨는데, 이제 뭐, 물리신 지는 꽤 되셨죠, 이거? 네. 그래도 한 2달 안 되셨죠, 그래도? 군 2달 돼 가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는 것 같으시고.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캐리소프트 이제 방송국이 있어요. 뭐, 이제 애들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따른 물량 소화도 받아야 되고 조정 과정이 지금 길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지면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패턴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15,500원에 좀 사셨던 게 조금 일렀던 것 같거든요. 거기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점차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세게 주면은 다시 좋아지지만 반등이 세게 나오질 않으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원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일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도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13,000원대만 주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뭐 많이는 못 줄이더라도 5분의 1이라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네. 5분의 1이라도.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되면은 전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면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3,150을 갖다 올린다. 그러면은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지수가 3,200을 안착을 한다.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그때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더 사는 게 아니고 반등을 줄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반등을 미약하게 줬다가 뭐 3,100도 못 넘어간 상태에 있다가 저점이 다시 깨져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죄다 떨어질 텐데 그럼 얘도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세게 반등 주면 좀 버티시고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일 5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좀 장기 레이스에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거나 살살살 좀 빠질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내일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그 3,000당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61,500원에 40%요. 61,500원에 비중은 4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 8월 25일인가 그때쯤. 8월 말쯤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신 뒤로 계속 좀 빠지고 있네요. 그 네. 다음날 잠깐 올랐다가 예. 그 다음날 바로 급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수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네. 이게 회복이 어려운 건지 뭐 좀 이런 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질문 옆에서 들었는데 자, 일단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4천가 있었으면 얘도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4천은커녕 뭐 3,300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저점을 또 다시 3천을 지금 지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삼청당 제약 같은 이제 제약주들 이 흐름들이 코로나 때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상황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를 다시 더 쉽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손절했거나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안 열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계좌 손실이 벌써 마이너스 50% 됐기 때문에 작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하다 이미 벌써 포기 상태로 그냥 냅두시는 분들이고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도 지금 이거 그렇게 막 석 달 되신 거 아니고 뭐 지난달에 사셨다 물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들어가신 분들도 대략 보면은 뭐 한 달 만에 지금 마이너스 23% 되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상황들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시장을 들어주면서 이 물량들을 빠져나오게끔 해줄 것이냐. 그런 종목이 한 100개 정도 있다라 그러면 한두 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반등이 미약하거나 그렇게 움직이다가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이건 예상입니다만 지금 밑으로 떨어질 자리들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떨어지려면 우리나라 지수가 2,900이 깨져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깨지고 있고 깨질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쪽으로 3만 원 빠진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불안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일서부터 해서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은 5만 5천 원부터 해서 6만 원 사이 있죠? 네. 일단은 손절하는 게 절반이라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얘기가 취소가 되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까지 3,200을 안착을 하면 이 얘기는 다 취소입니다. 아셨죠? 네. 지수가 3,2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지 손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200을 안착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찍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착을 하면 그다음에 3,300을 돌파하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종목들이 다 반등을 죄다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은 막 매도하고 있죠.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을 줬다 다시 재차 다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도 반등을 주게 되면 5만 5천 원만 반등을 주더라도 손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6만 1,500원에서 그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10% 안쪽에서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억울한 경우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5만 5천 원 쪽으로 반등을 주면 그 이상으로 또 마찬가지 반등을 주면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잘 대응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라거나 또 위원님께서 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상담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문자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 KPM 테크부터 살펴봅시다. KPM 테크. 자, 주가가 2단계 하락을 거치고 지금 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하락세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를 저질렀다 그러죠. 이렇게 사고를 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미리 빠지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빨리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을 나올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래량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가 지금 9월 24일 날에 잠깐 들어줬다가 지금 흔들어놨는데 9월 24일 날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얘는 근데 어차피 단타 물량이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갔죠. 근데 단타 물량으로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진 않네요. 요거 일단 매수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손절하기도 좀 애매한 모양인데 57% 마이너스네요. 그것도 한 달도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달은 좀 됐구나.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난 상태에서 57%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쉽지만 이거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손절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3,000이 깨진다 그러면 20% 안쪽에 손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 손절하라고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57%면 이거는 일단은 그냥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서는 아니고요. 이게 좋아 보여서는 아니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벌써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빠지면 그래도 손절보다는 어쨌든 밑으로 더 떨어지면 일단은 1,050원, 뭐 1,000원 라인 거기 지지 라인이 보이네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 30% 지금 자리에서는 30% 떨어지는 자리지만 매수 가격에서는 한 10%밖에 되질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미 벌써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은 좀 줄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2,000원쯤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미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잘 버텨줬죠. 일단 15,000원짜리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내일 또 반등 나오면 지금 수익이시죠? 14,820원. 내일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 좀 해서요. 만약에 지수가 3,200 쪽으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내일 나오게 되면 또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내일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 3,150까지 뭐 갖다 준다라 그러면 그때는 더 가져가시고요. 그때는 더 보유를 하시고 그런 게 안 나오고 3,100도 못 넘어가는 상태에서 반등이 미약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3,100도 못 넘어간다. 그럼 분할 매도를 하시고 3,150 쪽으로 뚫고 날아간다. 그럼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NT. 매수 가격 33,000원에 비중 20%. 33,000원에 비중 20%. PNT도 그렇고 PNT 그다음에 PNE 솔루션이 원익 PNE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뭐 수소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우수 MS, 그리고 뭐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후성, 그다음에 LNF 아까 얘기했나요? 그런 종목들을 이때 당시 바닥에 때 추천했었었는데 얘도 그때 당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부담이 됩니다. 지금 강하게 버티는 것은 이 사서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산 애들이 자기네들 이제 손실나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냥 우기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매수 가격이 높아요. 33,000원. 그때 당시 제가 PNT 저 이거 문자 종목으로 추천주 가격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6,000원인가? 비싸게 추천했어도 7,000원이고 싸게 추천했으면 5,000원대일 텐데 5,000원에서 7,000원, 그러니까 7,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시켰던 종목입니다. 문자 내역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강연에서도 보여드렸었어요. 내역을. 그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저도 이 바닥에서 6,000원대, 7,000원대, 5,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저 같으면 이거 안 사요. 팔아먹고 말지. 수익이 많이 났다면야 뭐 조금 오징어 다리처럼 남겨놓고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33,000원대에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고 보이고 그냥 내일 수익 나오면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안전하게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센터. 매수 가격은 9,200원에 비중은 20%. 박스권인데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에서 들어주질 않아요. 잘. 그래도 들어주면은 8,000원대에서 9,000원대에서 올라오면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일단 손절 대응을 먼저 해줬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냥 마냥 들고 가기에는 이 저점이 깨지면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저점이 깨지면 밑에 횡하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손절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무서우면은 여기 안 깨진 상태에서 들어주면 일단은 파세요. 8,000원대, 9,000원대 팔았다가 밀릴 때 다시 매수 단가를 7,000원대로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매수 단가가 9,200원이니까 지금 이 박스권의 꼭대기라서 굉장히 매매하는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밀리면 차라리 다시 제공량을 노리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 매수 가격은 25,450원에 비중은 10%.
아마 지지난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한번 현대해상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5%, 6%, 7% 이미 수익을 3% 이상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2,900이 안 깨지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수가 만약에 추풍낙엽처럼 많이 밀리게 되면 얘도 빠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안전한 섹터로는 보험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수가 만약에 좀 무너진다 싶으면 다른 종목들 막 무너질 때 얘는 좀 덜 깨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막 5% 빠져도 얘는 뭐 1%, 2%밖에 안 빠질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텔이 걔네들은 7%, 8% 빠져도 얘는 2, 3%도 뭐 그러니까 1%, 2%밖에 잘 안 빠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때에서 시장이 워낙 많이 흔들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현금화를 해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얘 자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 시장도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게 없으면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무너지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끊었다가 그러면 싸게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는 전략. 좀 복잡하기는 한데 시장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 종목들은 특히 대형주들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 3일 정도의 시장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고 다시 되밀 때에서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넘어가는지. 근데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장이 좋지 않은 만큼 또 혼자서 매매 이어가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 통한 소통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넥신이요. 제넥신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136,700원요. 네, 136,7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00%요. 비중은 100%시고요. 예. 보니까 매수가도 정말 높으시네요. 136,700원이시면 거의 한 작년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물타기 네. 해서 금액을 낮춰놓은 게 136,700원이에요. 아, 정말요. 제넥신이 한창 핫할 때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내려서 지금 오늘 이제 2.9% 하락해서 73,3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거래량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죽은 모습인데 위원님께 바로 SOS 요청해 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넥신 이제 코로나 임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도 코로나 임상 얘기는 계속 있죠. 예. 근데 지금 아마 갖고 있는 주주들은 지금 꽤 갖고 계시니 꽤 오래됐잖아요. 예. 기대 안 하죠? 기대하시나요, 지금도? 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정말로 그게 된다라고 해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대감에 이미 주가는 급등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계속 빼놨다라는 얘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더라도. 예.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넥신하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뭐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때 당시 교수진들이 나와가지고 이쪽은 우리나라 국내 백신에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들은 기술력이 있고 좋은 회사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로병사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나오는데 뭐 카이스트부터 해서 뭐 여기저기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업에서 일도 하고 계시지만 백신도 직접 만들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괜찮다고 봐줘요. 그리고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도 지금 뭐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제넥시 흑자 전환을 이뤘고 뭐 회사는 뭐 상장 폐지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의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 얘도 다시 강하게 좀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면 제넥시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2년 동안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빼놓고 다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년 동안 올라가고 거의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주고 나서 이슈는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밀었지만 그 기대감에 그러면 지금 벌써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뭐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까지 밀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거는 코로나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고 제약 백신이 제대로 나와도 움직임이 그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에서도 충격이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위치까지 어차피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나중에 제약주들이 다시 바닥을 찍고 움직일 때에선 다시 이런 큰 상승이 다시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빙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당장은 그냥 빙하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매집이 완료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이미 벌써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포기 상태예요. 예. 그렇죠?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를 믿고 그냥 가져간다라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네. 한 2년 정도는 버티실 각오로 가져가셔야 돼요. 올해 뭐 내년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주무르는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약주들이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힘을 쓸 수 있으려면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대형주들이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좀 고생은 좀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만 원까지만 오면 손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11만 원까지? 예. 어, 그게 언제쯤 11만 원까지 그래. 올라가려면 지금 위치에서 50% 올라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50%까지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쉽지가 내년- 않고요. 내년 6월 달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예.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자, 지금 희망이 되는 얘기는 해드릴게요. 제약주들이 한번 불 붙고 움직이게 되면 100%가 금방 가죠?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생각하세요. 전 딱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년 뒤에 100%는 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내년에 11만 원까지 간다? 이건 사실 좀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올해 10월 말서부터 해서 11월 달 감사 시즌인데 얘는 괜찮지만 다른 제약주들이 상장 폐지되는 애들이 꽤 나올 겁니다. 예. 걔네들이 미끄러지면서 얘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안전해요. 같이 빠지는 것뿐이지 얘가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습니다.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버티셔야 돼요. 예. 저는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1만 원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 뭐 여기서 뭐 8만 원 올라가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근데 8만 원 움직여 갖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만 원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일단 뭐 내년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손절보다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거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이거 또 2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년 정도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 지금 290% 올라갔는데 290%는 몰라도 150%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분명히 이거는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저는 제약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제약주들이 한 2년에 한 번씩은 급등하는 거는 늘 있는 일이라 나중에서는 이 제약주를 저는 다시 추천하고는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 건너뛰고 내후년 정도? 내후년 정도요. 그렇죠.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은 가봐야 돼. 내년을 알 수 있으면 제가 신이죠. 근데 어쨌든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손절하는 건 너무 아깝다. 지금 제약주들이 너무 약해서 다 움직이지 못하는 예전의 강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다시 또 제약주들의 또 강세 흐름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는 이 제넥시는 반드시 갑니다. 예, 지금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안 돼요. 물타기 하는 분위기는 자 2017년도에 제약주 얼마나 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작년도 강했지만 네. 그런 강세 흐름, 그러니까 그냥 이름에 제약자만 붙어 있으면 이거 제약주면 급등하고 자고 일어나면 급등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돼야지만 물타기가 가능하지. 이거 괜히 여기서 물타기 했다가는 더 들어가서 더 빠지면은 그때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관망하시고 물타기는 최소한 올해 감사 시즌 끝나고 나서 예. 감사 시즌 한 11월 달이면 다 끝나거든요. 예, 예. 차라리 물타기 할 거면은 한 달만 좀 더 기다리세요. 아, 예. 네, 그렇게 그때 또 궁금하신 것도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중도 100%에다가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셔서 걱정이 크셨을 텐데 다행히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올해 보유하신 만큼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4,0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도와주시죠, 위원님. 자, 이거 많이도 빠지셨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 하자마자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 빠지죠. 자, 계속 빠질 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늘려놓을게요. 매수 포인트를 잡을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봉의 도치 같은, 그러니까 도치죠. 양봉은 아니고 양봉 비슷하게 생긴 이제 도치인데 이걸 양봉을 착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봉이라는 건 거래도 실려야 되고 장대 양봉 여기 보면 장대 양봉처럼 뭐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양봉의 기준이 깨지면 손절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매수할 포인트가 나오질 않았어요. 신규주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번 저점으로 깨지면서 쭉 빠져버리게 되면 고점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분은 44,000원 사신 거니까 여기서 사신 거거든요. 여기서 중간에서 많이 빠졌다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몇 프로 깨졌냐면 지금 마이너스 4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죠. 그게 불과 1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지금 9월 달 내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많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쭉 빠진 게 40%가 빠진 거고 지금 여기도 얼마까지 더 빠질지 몰라갖고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일단 뭐 공부만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쭉 떨어진 종목들은 공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많이 빠졌다고 얘네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제넥신 질문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저점 지지라인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공략했다가 반등을 줄 때 뭐 사고 팔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올 때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거나 뭐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그럼 대응을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 추가 매수를 하려면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3,200을 안착을 하면 안착을 하고 3,300 주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그냥 관망 정도만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관망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 종목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